미국이 철강 관세 53%를 매긴 데 대해서 우리 일부 언론들은 12개국을 꼭 집어 관세를 53% 먹였는데 그 12개국 중에 미국의 동맹국은 우리뿐이다. 그게 더 속상한 거는 일본은 빠져있는데 왜 우리만이냐. 근데 실제로 동맹국이 우리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 인도도 최근 미국과의 협력이 엄청나게 가까워진 상태지만 물론 우리보다는 무역량이 훨씬 적지만 어쨌든 거기 포함이 됐고 인도 얘기를 접어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 일본을 왜 두고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한국만 미워하는 거냐? 이걸까 계속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내용이고 아주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나온 결과에만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차별 대우를 하냐? 꼴보기 싫은 일본한테는 세금 폭탄 안 매기고 왜 우리한테만 관세 폭탄 매기냐? 우리가 뭐 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일본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미국이 뭐 때문에 한국을 일본보다 더 우습게 안 하냐? 더 형편없게 대우하냐? 이런 불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일본이 제외된 데는 제가 일본 편을 들어서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봅시다. 응당의 대우예요. 일본은 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에 그로 말미암아 미국이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더블 데피시트라고 쌍둥이 적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때에 일본은 전 세계 경제 1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경제국가 20년 동안 끌어올려서 쌓아놓은 아성을 미국이 하루아침에 넘어뜨렸어요.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엔화 조정입니다. 그 물론 플라자 합의에서 된 거지만 그 후 일본은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속에 후퇴를 되풀이하다가 지금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이번 아베 정부, 전번 아베 정부가 아니고 이번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왔습니다. 다시는 80년대 중반과 같은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일본은 파악한 것입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본 거죠. 일본과의 경제 협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의 경제 협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둘째, 동맹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냉전이 무너지자, 냉전이 와야 되자 일본이 당분간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건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 견제하기 위해 맺고 있었는데 소련이라는 국가가 없어지는데 냉전이 끝남으로써 꼭 이 미일 동맹을 지켜야 되겠냐? 그때 일본 내에서 고민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갈래로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옛날 같은 45년 이전의 군사대국으로 가자. 두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강하게 하자. 세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더 강하게는 하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노선을 찾자. 거의 2, 3년을 고민하다가 1994년 나온 것이 신안보 동맹입니다. 미일 간의 신안보 동맹. 거기에 골자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 이때까지 미일 동맹을 끌어온 지난 94년 이전에 거의 40년, 1945년 이후에 거의 50년 가까이 끌어온 미일 안보 동맹보다도 한 뭐 50년 아니죠. 52년 이후에 미일 안보 동맹이니까 거의 40여 년 동안 끌어온 미일 안보 동맹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게 미국과 협력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펀치를 세게 맞았거든요. 경제 펀치를. 이 경제에서, 이 어려운 경제에서 벗어나는 건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절단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보동맹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미국과 협력하자라고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일본이 지금 다시 재성장하고 재부활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국의 안보 정책에 거스림을 저지를 때, 그것이 미국 국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가차없는 보복을 한다는 건 일본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거의 미국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국내외 여러 미국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들까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하는 시점에, 더더구나 6월 7월에 아베 정부는 정신없이, 그때는 트럼프가 전혀 인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특히 사실은 그 부인의 트럼프 부인의 나체 모델 시절에 나체 사진이 막 온 전신에 다 나오고, 트럼프가 정말 섹스 스캔들도 많고 형편없고 이런 소문이 난무할 때도 워싱턴을 찾아가서 트럼프의 최측근인, 오랫동안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던 경제 전문가를 만나서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자 말자 11월 말에 호텔을 날리면서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어떤 국가도 다 제치고 아직까지 취임도 않은 트럼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베가 직접. 통상 때문이죠. 안보 문제 때문이죠. 안보 협력 때문이죠. 그러나 제일 큰 건 통상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많이 돕겠다.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상당한 수십억을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쓰나미, 무역보복의 쓰나미가 올 것을 일본은 내다보고, 그 전부터 트럼프가 될 가능성조차도 거의 안 보일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당선이 11월 17일 딱 발표되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음을 확실히 붙들어 둔 겁니다. 그때 마음을 붙들어 두고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일본은 입장을 안 바꿨습니다.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중간에도 일본이 자동차 수출 때문에 미국과 맞설 때도 왜 우리만 힘들게 하냐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하자는 것을 거의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도 협조를 했습니다. 왜? 계산해보니까 여기에 미국에 맞서는 소탐으로 해서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구나 일본의 야망이 뭐죠? 미국의 한 동맹국으로 남는 것이 일본의 야망이 아닙니다. 일본의 궁극적인 야망은 1945년 이전의 일본의 위치를, 그리고 일본의 위상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더 뛰어난 경제력과 중국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일본의 지금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난공불락의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을 자기의 동맹 파트너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 선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계산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의 조력자로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나도 중국을 넘어서는 발판에 올라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 거기 가는 도착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당신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멀리 30년 이상을 내다본 국가 전략을, 국가 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통상 쓰나미, 무역 보복이 있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우리도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얘기한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보호무역정책, 멕시코 장벽 만들기, 이민 제한 조치, 해외에서 이민들 못 들어오도록 해외 출입자들의 진짜로 심지어 한국 사람들까지 이 비자 받는 것을 거절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최대한 길을 열겠다.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해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 해외에 있는 미국 공장들 다 미국 들어와서 생산하고 팔아라.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쓰자. 중국에서 사오지 말고. 이걸 대선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는 준비를 안 해도 당선되고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놨어요. 대책 없었어요. 아직까지 뭐 통상본부 내에 뭐 인력이 아직까지 자리 안 채워준 게 몇십 프로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직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미국은 상무부 장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한국의 통상본부장이 차관급이에요. 우리가 장관급이고 거기가 차관급이라도 시원찮은데 거기는 장관급으로 하는데 우리는 미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인데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국가인데 차관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 딱, 53% 딱 던지자, 딱 찍어내리자, 첫마디, 동맹국 중에 아무도 안 찍고 우리만 찍었다. 일본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미국이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미국도 국가고, 미국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계속 해온 것처럼 비친 데 대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결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국익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국이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일침을 가하고 워닝을 주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우같이 처신한 일본을 볼 때에 미국이 너무나 여우처럼 행동하는 일본의 한편으로는 참 너무 여우 같아서 약간 염증이 날 정도로 그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은 야 눈치만 뭐 석가의 가슴이 미소만 보고도 영화 시중의 미소라고 석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일본이 지금 미국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딱 전화기만 들면 아베는 무슨 말로 내하고 손뼉을 쳐야 되는지 안다.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 뭐가 나오겠으면 Yes, of course, I will follow you.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발을 맞추겠습니다. 여부가 있습니까? 이런 대화예요. 안 봐도 빤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미일 관계를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상은 대화하기도 힘들지만 대화 시간도 적고 미국, 일본보다도 대화 횟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그 분위기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물론 속으로는 서로 계산을 다 하죠. 요만큼 도와주면 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해도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서로의 야망을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 같다면은 가겠다라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협력하겠다. 뭘 위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래놓고 돌아서서 불과 2, 3일만 지나면은 심지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까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되고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원칙으로 해결해야 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우리 허락 없이 미국이 이 땅에 와가 전쟁할 수 없고 우리 영역에서도 못하고 온갖 얘기들을 다 합니다. 미국과 상의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철강 관세 53%를 먹은 것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은 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꽃이다가 아니라 한 수 더 떠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은 참 당할만하다. 당할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을 당당하고 결연하게 미국에게 대응해서 얻을 게 뭔가.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점점 미국과 관계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주변국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제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왔다 가면서 돌아가서 청와대에 한 얘기가 뭡니까? 그 일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대통령이 스스로 몸소 느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죠? 누구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가장 힘센 사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자는 국가, 아니면 최소한 공통분모가 가장 큰 국가, 그 나라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로 베이스일 뿐 아니라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된다는 것을 이 정부는 인식을 하고 뼈저리게 진짜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걸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하는 거하고 돌아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아니면 심지어 뼈저리게 못 느낀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태도를 일본이 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무역에 관련해서,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서. 그러나 일본 역시 우리의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지금 통화 스와프 정책 일본이 협상 재개 도장 안 찍어주고 있습니다. 에? 97년 사태 한 번 더 나면 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돈 빌려달라 소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그때처럼 쉽게는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너무 급해가 일본한테 20억 달러를 빌릴 때에 얼마나 절절매했습니까? 에? 제발이란 말이 입에서 제절로 나왔습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간의 협력, 국가 간의 합의, 위안부 문제도 분명히 합의를 한다 해놔놓고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 해놔놓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사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내의 국민들이 만족 못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만족 못하면은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뚜껑 열었어요. 해결이 뭐가 됐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보이는 쇼를 함으로써 국내에 진보 그리고 반일이라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단물 빨아먹듯이 빨아먹던 주변에 이 집단들이나 문 대통령 잘했다고 얘기하지. 덕을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덕을 본 게. 그리고 돈 받아올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가지고 그 돈 되돌려주겠다. 받으려고 하는 상대도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협상을 재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으로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 간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깨는 나라라고 일본이 본 이상,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무역에 관련된 철강 관세에 대해서 하는 미국에 대해서 무슨 막말 퍼내는 이런 걸 볼 때에 강경하고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겠다, 결연하게 대응하겠다, 미국을 제소하겠다, 이런 걸 볼 때 일본은 한참 멀었다. 너들도 30몇 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게 당한 것과 같은 걸 한번 당해봐야 한다. 그때 80년대 중반에 미국의 경제가 엉망인 쌍둥이 적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군수업이 크게 크면서, 그리고 미국이 전후 일본을 복구시키는 자금을 미국에서 지원함으로 그 돈을 일본은 실제로 바로 군수산업 부흥시킨 데 쓰기보다도 경제 활성화시킨 데 썼습니다. 미국이 그걸 다 알고도 눈을 감아줬어요. 60년대 중반부터 그걸 배경으로 해서 6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두 자릿수 성장을 거의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 덕택에 80년 중반에 세계 제1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 세계 제일 경제대국이 돼도 미국이 바로 일본을 목을 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일본이 너무 거만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경제성장이 됐는 줄을 까맣게 잊고
무역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 가슴에 칼끝을 대니까 미국은 그 칼을 잡아 뺏어서 2배로 강하게 일본을 친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수없이 되풀이한 얘기가 대한민국 정부 미국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그냥 옆집 아저씨, 마음 좋은 옆집 아저씨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을 응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처럼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동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지켜보다가 끝에 가가지고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1945년 8월 공중에서 일본 공중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뜨리듯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미국이 통상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겁니다. 왜 예견됐냐?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해오면서 우리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된 양쪽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대통령 멘토 그룹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균형외교 아닙니까? 균형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이 아니에요. 이간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김정은은 최근에 조금 누그러져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 말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정부는 김정은이가 그 말을 우리 정부가 자기와 협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데서 아주 대단한 위협인 것처럼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한테 딱 맞았잖아요. 지금 미국의 눈으로는 한국에게 바라는 게 이겁니다. 북한 핵 억지를 받아낼 수 있는 외교적인 수단, 다시 말하면 유엔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돈줄을 묶는 것을 통해서 비핵화를 얻어낼 수 있는 고지가 바로 저긴데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국가가 한국인데 가장 적극적으로 딴지를 걸고 엉뚱한 짓 하는 게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유엔 제재 결의에 뭐를 다 던져가 몸과 정신과 노력을 시간 다 던져가지고 협조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외 규정 만드세요. 예외 규정 만드세요. 앞에서는 우리가 제재하겠습니다. 돌아서서는 딴소리, 뒷줄로 딴소리.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불이 나서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는데 그 장롱 하나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장롱 그거 끄집어내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에요 지금. 제발 미국이 일본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배아파하고 정말 이건 열등의식의 발로예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있었어요.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하고 같으냐? 아닙니다. 내 나라를 제가 스스로 낮춰가 하는 얘기가 그건 객관적으로 봐야죠. 물건 하나 값이 1,000원이냐 100원이냐 엄연한 차이입니다. 미국으로 볼 때 일본이 가지는 가치, 미국의 국익에 비해 한국이 가지는 가치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메이저 파트너예요. 한국은 마이너 파트너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일본보다 더 큰 메이저 파트너고 한미동맹이 무슨 혈맹이라 그러니까 미국이 뭐든지 하면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한국이 제일 중요하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미국의 외교 순위를 봐도 한반도의 핵 문제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핵과 미사일을 쏘겠다는 얘기를 경고를 하지 전까지만 해도 미국 외교 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라는 건 6일 내지 7입니다. 1위가 중동이고
2위가 미중관계예요. 미러가 아닌 미중관계예요. 그 미중관계에 이 긴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미러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그걸 좀 완화시켜보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중국 쪽에 더 가까우니까 기분이 지금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더 크게 기대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을 끌어들이면 당연히 한일 간에도 협력이 되는 것이 한미동맹체제, 한일동맹체제에서 삼각 구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뜻대로 안 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 정부 부처에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보내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허술하고 부족했고 잘못됐다는 걸 미국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걸 계기로 해서 통상 전문가, 인력, 예치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번 이방카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치가 어딘지라도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해주는 걸 비난하고 시샘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상 약속하는 게 여기 좀 재미있고 웃으면서 약간은 너물너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속 터지는 이슈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서 한편은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억세고 좀 강압적이고 학교 선생이 학생 가르치는 듯이 해서 좀 듣기 거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슈 자체가 이걸 물론 뭐 이 방송 하시는 분의 성격도 있지만 또박또박 이성적으로 칼로 떡국 쓸듯이 하고 앉았기가 조금 약간 속이 터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할게요.